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요즘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일각에서는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지만 늘 말씀드렸듯 집값 정상화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입니다. 1주택자는요 당장 팔 거 아니면은 과잉된 세금이 줄어들어서 좋은 거고, 무주택자는요 집값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지금 1년 연봉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는데 집값이 그 이상 올라가지고 절대 집을 못 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그것을 보통 거품이라고 하죠. 그 거품이 꺼지는 것은 주거 사다리가 주거 계단으로 변해가는, 근로소득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재테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재테크 해야만 집 사고 뭐 그러면서 뭐 하고 재테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뭐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물론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재테크를 하면 더 좋다가 아니라 재테크를 해야만 주거를 할 수 있다. 이거는요 나라가 망조가 된 거예요. 그 망조가 사라져가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무주택자들한테 또 가장 좋은 거, 집값 떨어지는 것 외에도 당장 주거비가 안정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전세 가격이 지금 이제 슬슬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죠. 한 2달 정도 분위기가 바뀌어갔는데 이제서야 분위기 바뀌는 것처럼 슬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었고, 핵심적으로 이게 도입이 되면은 앞으로 굉장히 장기간,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시작해가지고 금리를 급격히 내렸더니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던 그런 상황은 다시 벌어지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뭐 전세 DSR 적용하면은 이게 전세 수요자들이 죽는다. 왜 전세 수요자들이 죽어요? 전세 공급자들이 죽지. 그러니까 이번에 정책 대출 결국엔 됐죠? 이것도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더 나왔죠. 기임토 대출 규제하려다 문매 맞았다. 실수요자들이 문매를 때리더라. 누가, 어떤 실수요자가? 산 사람들은 더 올라야 되니까 그런 거고, 지금 당장 사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지금 당장 사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어떤 실수요자들이? 거래량이 이 모양인데 어떤 실수요자들이? 아직 규제 안 들어갔잖아요. 있지도 않은 실수요자들 만들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최대한 규제 안 하려고. 누가? 우리 위대하신 박상우 국토부 장관님. 정책대출 규제 안 하려고. 정책대출 문제 아니다. 대출의 4분의 3이 정책대출인데 정책대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님 의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결국에는 저것도 정책대출도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 이것도 똑같아요. 실수요자들 문제다, 전세 수요자들 문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 전문가나 작자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되면 전세 거주하던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오면은 전세 호가를 그게 유지가 되겠냐. 수요가 없는데. 수요가 없으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 주거 안정을 해치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 아니에요. 수요 공급의 논리이고, 수요 감소시켜서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건데, 수요 감소되면은 수요자들이 죽는다 이딴 소리 하고 있어서 수요 계속 부추기는 정책만 해라 이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전세 가격이 집값을 방어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 주담대 규제가 적용되면 전월세가 버티면 되지만, 전세가 막히면 선택지는 월세밖에 남지 않는다. 전세를 막았어요? 전세 자금 대출 한도를 막은 거지? 전세 자금 대출 풀어가지고 전세가가 폭등했는데 왜 자꾸 이런 단순한 생각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가지고 오냐. 언론에서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그 가격을 감당할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고, 역전세난이 났던 이유는 그 가격을 감당할 수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동산 그 건설 마피아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 분이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죠. 예전에 장도 맡으시고
이분도 뭐라 그래요? 전세값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전세 못 살 사람들이 대출 잔뜩 껴가지고 전세 시장으로 들어오니까 전세 가격을 튀게 만들었던 그런 수요들이죠. 원래 전세 못 살 사람들이 잠깐 전세 살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그렇게도 크게 문제냐.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리고 심지어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정책이 있습니다. 뭐예요?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의 신용. 그러니까 집주인 DSR을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임차인들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집이 한 6억짜리가 있어요. 갭투기꾼이 있어요. 갭투기꾼 B씨가 있는데 6억짜리 집에다가 5억씩 전세 놓고 있어요. 전세 대출이 4억씩 나오니까. 근데 집주인 DSR을 봤더니 이 사람 DSR로 2억밖에 안 나와요. 근데도 이 사람이 호가로 5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집은 절대 안 나가요. 공실 나는 거고. 이 가격 받으려고 버티면. 결국에는 한 3억 정도로 호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그럼 전세가가 안정이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다른 수요를 받으면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요거는 온전히 집주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수요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구는 3억 나오는데 이 사람이 4억으로 깎아주세요라고 하면은 5억 줄 사람이 있는데 4억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왜 당신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쳐낼 수 있겠지만 대출이 2억으로 어떤 신용 높은 임차인이 오더라도 대출이 고정이 된다면 이건 임대인 문제이기 때문에 호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수요가 밀려가겠어요? 내 돈 1억은 그대로인데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거지. 이런 좋은 방법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집값 거품 생기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생길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 거품이 가장 심했던 이유는 역대급 저금리에다가 세계적으로 역대급으로 돈 많이 풀었는데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가계대출을 제한했는데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을 풀었죠. 특히 집주인들의 부담을 세입자에게 나눠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풀었죠. 그게 문재인 정부 때 폭발을 했는데 DSR 적용 늦었죠. 저금리에서 제로금리에 가까워질수록 전세가 가격은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전세금의 90% 이상을 보증해주는 보증기간을 끼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한 80% 정도. 그러면은 보증보험 되던 곳이 보증보험이 안 되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5억에 4억 정도면은 이제 가능은 하지만 내가 5억짜리 집에다가 4억 5천을 전세를 놓겠다. 보증보험 안 되니까 이것도 임차인 매물이 나갈 수가 없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호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있어요. 누구 부담이 커지겠어요? 자기 돈 거의 없이 세입자 돈으로 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내가면서 버텨왔던 다주택 갭투기꾼들이 힘들어지겠어요? 아니면 세입자가 힘들어지겠어요? 답은 나왔죠. 전세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징조예요. 저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원래 안정된 전세 가격이고 지금 전세 가격 보세요. 미친 거 아니에요? 월세 가면 뭐 부담이 엄청 크니 전세는 은행에 월세 내는 거고 월세는 집주인한테 월세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막 특수 아파트 특히 막 월세를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내는 아파트들 굉장히 고가 아파트에서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기죠. 그런 경우 왜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세금 처리를 하려고 비싼 월세를 사는 거고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산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 맨날 보여주면서 월세 가격 폭등합니다. 이딴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월세는 수익률이에요. 집값 떨어지면은 월세 가격은 맞춰질 수밖에 없다. 상가 지금 건물주들 왜 문제 생겨요? 건물주들 문제 생기는데 자영업자도 죽어나죠. 그 이유는 건물 가격이 높기 때문이에요.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수익률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죠. 은행 예금만큼이라도. 근데 매매 가격 떨어지면 월세 가격 올라간다는 개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도대체 맨날 해외 사례 들고 오는데 해외 사례 이런 건 안 들어올 거예요. 해외 사례에서 집값 떨어지는데 월세 폭등하는 나라가 어딨어요. 미친 소리지. 그래도 실제 지금도 뭐 매매 가격 떨어지면 전세 가격 올라간다 이 개난리를 쳤지만 지금 노출 막혀서 전세도 안 나가고 있죠. 일단 매매 가격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실거래로 책정을 했더니 9월부터 하락 찍기 시작했다. 근데 무슨 주간 매매 가격 지수가 뭐 더 상승했느니 이딴 소리 나오는 거 보면요. 지금 통계를 개판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비단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원 통계 관리가 개판으로 계속되고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근데 문제는 매매가 이렇게 됐으면 전세가가 막 거래가 늘면서 올라야 되는데 신규 전세는 거래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그래서 만기가 11, 12월로 다급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깎아서 내놓는데도 소화가 안 된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세 거래량을 봤을 때 8월까지 신고 다 끝났죠? 11,000건 넘었었는데 9월 신고는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한 일주일가량 남았죠. 일주일 남았는데 7,500건이에요. 일주일 동안 신고가 엄청 늘어나더라도 9,000건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잘하면은 신고 엄청 나면 8,000건을 넘을 수 있더라도 9,000건은 못 넘겠죠. 그러면은 지금 전세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소리죠. 아, 이거 재계약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 재계약해서 그런 거면 매물이 감소가 돼야 되죠. 매물이 급증하고 있으면서 지난 8월만 하더라도 26,000건대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31,000건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2달도 안 되는 기간 만에 전세 매물 5,000건이 쌓였어요. 재계약해서? 그러면은 그만큼 매물이 줄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매물은 늘고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수요가 줄었다는 소리예요. 전세 가격이 떨어질 징조죠. 이럴 때 생겨나는 게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역전세난. 역전세난 우려가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역전세난 우려가 나고 있는데 전세대출 DSR을 검토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전세가가 그럼 계속 올라야 돼요? 이 미친 전세가가? 물가보다 더 폭등했으면 그건 정상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물가만큼 오르는 건 괜찮은데 정상화는 일단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주거비 때문에 사람들 죽어나고 있는데 그래놓고서 그 통계 적용할 때 똑바로 적용하냐? 물가 이번에 우리나라 자가주거비 안 들어가도 임대주거비는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임대주거비 들어가는 거 보면 전세가 얼마나 올랐다고 그래요? 이만큼 올랐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저거 많이 낮추더라도 한 2년, 아니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 물가 상승분 막 반영될 정도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통계상으로는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거잖아요. 통계상으로 물가 잡혔대잖아요. 물가가 안정됐는데 유류세 인하는 왜 연장해요? 이런 거예요. 무주택자들한테 가장 좋은 소식은 임차 가격 정상화와 매매 가격 정상화예요. 이거를 계속 나라가 망하느니 개소리 집어치우고 폭등해서 생겨난 문제는 정상화 시키면서 드러날 뿐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격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은 나라 내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났으니까 이걸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죠. 부채가 문제예요. 내년에도 정책대출 55조 내줘가지고 부채 늘린다는 정부는 정신 나간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부채가 문제인데. 그래서 보면은 지난 11일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침체장을 이어가고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가 더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이게 부동산으로 번진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잠깐 동안에 막 부동산 올라간다 부담 줄어드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가상금리 때문에 부동산도 안 올라가죠. 선반영 이미 한참 더 되어 있으니까 그럼 경제 침체가 돼서 부동산에 오는 건 그대로 오는데 금리 인하의 효과는 부동산 시장에 거의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금리 인하 오면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 축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Welcome. What kind of party is it? This is a funeral. It's not a party.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이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정부에서 과거처럼 해줄 수가 없으니까 기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요. 2022년에 죽었을 때 2023년, 2024년에 살려줬으니까 내년에도 어떻게든 되겠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